예,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로 용설상수가 K인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킨 다음에 가만히 놨죠. 그래서 마찰 구간을 지나서 물체 B와 충돌을 합니다. 빡강 충돌을 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A가 2분의 1배가 됐대요. 충돌을 한 덩어리가 되어서 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되었습니다. H는 몇 미터 올라갔느냐? 이게 궁금하네요. 어, 이거를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하고 오른쪽에 역학적 에너지가 같겠죠. 가운데 이제 포텐셜 에너지 0으로 놓으면 가운데 부분의 운동 에너지가 오른쪽 부분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변했을 겁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3mg h 이고요. h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3m v 제곱이죠. 네. 이거 충돌 후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충돌 후 속도가 AB 충돌 후의 속도가 EGH가 되겠죠. 네. 루트 EGH이고요. 자, 그러면 충돌 전 볼까요?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이 되는데요. 충돌 후 운동량이 3m 루트 EGH이고요. 충돌 전은 m 3 루트 EGH가 되겠죠. 얘가 충돌 전 속도이죠. 충돌 전 속도. 충돌 전 A의 속도. 그리고 마찰 후 A의 속도이기도 하네요. 마찰 후 A의 속도가 3 루트 EGH입니다. 그럼 이제 마찰 전, 마찰 전 A의 속도는 얼마인가? 이게 지금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배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속도가 2배면 운동 에너지 4배, 속도가 3배면 운동 에너지 9배, 운동 에너지가 3배가 됐으면 속도는 루트 3배,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배가 됐으면 속도는 루트 2분의 1배가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루트 2분의 1배가 되어서 이렇게 3 루트 2GH가 됐어요. 그러면 루트 2배 시켜주면 얼마가 되죠? 루트 2배 시켜주면 루트 2분의 1배 한 게 3 루트 2GH, 루트 2배 하면 4, 2, 6 루트 GH 혹은 36 루트 36 GH. 네, 마찰 전에 A의 속도가 이렇습니다. 그럼 거의 다 했네요. 자, 왼쪽하고 가운데 가기 전 좀 보죠.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A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의 제곱인데 여기 변이가 t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루트 36gh. 예, v 제곱이니까 36gh. 자, 여기서 이제 h 구하면 되겠네요. 막 여기서부터 쭉 오게 됐죠.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충돌 전후에 운동량은 보존된다로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배 됐으니까 속도는 루트 2분의 1배 역으로 하면 이제 루트 2배 시키면 마찰 구간 이전의 A의 속도 그리고 요 A의 운동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그대로 전환된 거다 이죠. 그러면 이제 구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H는 36 mg 분의 kd 제곱이 되겠네요. 5번. 네, 6번에 5번이고요. 7번입니다. 그림 가는요. 이상기체 A, B가 각각 단열된 실린더 그리고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데요. 이게 나는
가에서 용기 밸브를 열어서 B를 뺐어요. B의 압력을 감소시켰더니 A 부피가 커지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A에 대한 설명. 어, 볼까요? 일단 A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저기 연력학제 1법칙 써보죠. B도 해볼까요? 지금 단열돼 있어요.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부피가 커졌죠. 일을 했네요. 외부에 일을 했어요. 아, 단열 팽창이구나. A는 지금 단열 팽창을 했습니다. 그럼 온도가 낮아지겠네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B도 이제 단열 팽창을 한 거죠. 어,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진 않았고요. 예, 얘도 단열 팽창이네요. 등압 과정에 해당한다. 등압이 아니라 압력이 감소했죠. 예, 압력이 감소했고요. 외부에 일을 한다. 지금 A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부피가 커졌으니까 외부에 일을 했고요. 단열 팽창했으면 온도가 낮아져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7번에 1번. 그리고 8번 볼까요? 그린 가나는요, 단열된 실린더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 기체에 가는 부피를 일정하게 했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압력을 일정하게 했습니다. 예, 위에 이렇게 추 놓고 압력을 일정하게 했죠. 네. 가, 나 각각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열 Q를 공급했대요. 아, 공급한 열은 같네요. 가에도 Q를, 나에도 Q를. 처음에 똑같이 VV였는데 처음에 압력 부피가 PV였대요. 그럼 가열후 나에서 기체 부피는 V에서 EV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기체의 압력은 가가 나보다 크다. 뭐 그렇겠죠. 예. 어, 그런데, 음, 그려볼까요? 가하고 나하고, 뭐, 니은 디귿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래프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 그래프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처음 부피가 V, 처음 압력이 P, 그리고 처음 온도는 T라고 할까요? 이때 그 부피가 일정한 상태로 가열을 해줬어요. 네, Q만큼의 열을 줘가지고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네, 이게 가입니다. 나는 나는 등압이면 예,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돼요. 온도가 올라왔을 겁니다. 기체 압력은 가는 이제 P보다 커졌는데요. 나는 계속 P로 유지가 되고 있죠. 예, 기체 압력은 가가 크고요. 그리고 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이거 좀 볼까요? 그 보일샤를 법칙 기억나세요? 감기가 나은 줄 알고 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기침이 계속 가네요. 예, 보일샤를 법칙입니다. 기체의 양이 일정할 때 온도나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걸 나타낸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T분의 PV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그대로죠. 압력이 두 배 늘어났다 칠까요, 그냥?
압력이 2배가 늘어났다 치면 온도가 2T. 시계다 써놓고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일을 안 했으니까 열을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등적 과정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양의 열을 받았죠. 같은 양의 열을 받은 만큼 일도 조금 하고요. 내부 에너지도 조금 늘어나고요. 예.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같은 양의 열을 받았죠. 같은 양의 열을 받았는데 보유 자료를 복직으로 할 게 아니네요. 같은 양의 열을 받았는데 가는 열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늘었고 나는 열 받은 만큼에서 내부 에너지도 늘고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내부 에너지 증가가 더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에너지는 가가 더 클 겁니다.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PV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여기에서 지금 보면 나에서요. 그러니까 V였는데 EV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V가 V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일의 양이 나에서 한 일의 양이 PV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더했더니 받은 열량이고요. 여기 그러면 받은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가 늘었으니까 이 내부 에너지 가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PV보다 좀 더 있어요. 나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만큼을 더해 주어야 가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얘보다 좀 큽니다. PV보다. 그러면은 3번. 8번에 3번. 9번입니다. 자, 그린 가는요. 단열된 실린더에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들어있고 모래가 올려져 있습니다. 정지돼 있죠. 평형 상태네요. 그림 나는요. 가에서 모래양을 조절하거나 압력을 세게 하거나 압력이 유지되거나 어, 아이고, 조절하거나 열을 가해요. 여기가 이제 모래를 추가했나 봐요. A에서 B가 모래를 추가했고 여기가 BC 과정이 열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 C로 갈 때요. A, B는 단열, B, C는 등압 과정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A, B가 단열이면 이게 압축됐잖아요. 압축이 됐으면 온도가 높아져요. 예, 여기가 이제 TA보다 B에서 온도가 B보다 C에서 온도가 더 높은 상태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AB 과정은 모래를 추가시켰고요. 압력이 세졌으니까 AB 과정에서 TA보다 TB가 온도가 높거든요. 단열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요.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은 이게 등압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 내부 에너지 늘었고요. 그리고 외부에 부피가 늘었으니까 외부에 이만큼 일도 했어요. BC 과정에서 일도 했고요. 그만큼 열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흡수한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더해 주어야 같죠. 그래서 9번에 1번. 10번입니다. 어, 단열된 용기래요. 한쪽에는 이산기체 들어있고요. 진공입니다. 다른 한쪽은 진공이고 칸막이를 제거했죠. 그래서 균등하게 퍼져나갔어요. 옳은 거 찾으래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이거는 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게 지금 압력이 작아지긴 했는데 부피도 커졌죠. 요거는 어, 열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게 단열 팽창도 아닌 게 등온 팽창이거든요. 뭔가 다른 기체를 민 게 아니에요. 진공 상태에서 그냥 확산한 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단열이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죠. 그러니까 등온이에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어요. 이게 가에서 나로 간 상태입니다.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 나에서가 같고요. 예, 가에서 나로 변하는 비가역 과정입니다. 예,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진공에서 퍼진 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아, 요걸로 표현해도 안 되는구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요거로만. 예, 요거로만. 예,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번. 5번. 그리고 진공에서 퍼진 것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11번인데요. 어디 보자. 그림 가와 같이, 예, 용기 내부에 피스톤, 단열 피스톤, 일정량의 이상 기체 A, B, C가 들어 있습니다. 피스톤 단열되어 있고요. 정지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 B에다가만 열을 줬대요. 그럼 이제 B 기체가 예, 일을 하게 돼요. A, C는 일을 받게 되고요. 어,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A랑 B랑 C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A는 열 Q를 받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고요. C도 보죠. C하고 A는 열을 안 받았어요. 단열 상태예요. 근데 2를 받았죠. 단열 상태에서 2를 받았어요. 2를.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온도 올라가겠네요. 단열 압축. 온도 올라갑니다. 단열 압축. 네. C하고 A는 단열 압축을 하였고요. 그러면 이게 B가 해준 일의 양 있죠. B가 일을 해준 만큼 A하고 C가 일을 받았거든요. A하고 C가. 네,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외부에 일을 했고요. 그럼 A가 받은 일의 양, C가 받은 일의 양, B가 한 일의 양 더하면 제로가 되는데요. 여기 지금 A하고 C가 내부 에너지가 늘었죠. B도 내부 에너지가 늘었다라고 하면 예, 다 합치면 되네요. A, B, C. B가 한 일은 B가 한 일은 A가 받은 일, C가 받은 일인데 A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그 얘기군요. 예, C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같습니다. 그럼 열 받은 거는요, 열 받은 거는 Q 받은 열량은 B 내부 에너지 증가량에다가 요 한 일이죠. A와 C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합이 같습니다. B의 압력은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지금 전체적으로 A, B, C가 모두 다 압력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가에서가 더 작죠. 예, 4번 그래프 그려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구나. 예. 12번 보죠. 음, 어디 보자. 열기관에서 그 일정량의 이상 기체 상태가 ABCA, ABCA로 갔대요. 이렇게 됐네요.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익숙한 그래프로 좀 그려보죠. 여기 V0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는요, 3V0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보일샤르 법칙이요. T분의 PV는 일정하다. 그리고 여기는 그쵸? 여기는 얼마일까요? 3T0, 3P0니까 V0인가요?
3t분의 3p0, 3v0. 아, 여기 3v0가 아니죠? 아, 3분의 1v0. 그냥 헷갈리니까 다 쓸까요? 다 쓰죠. 다 쓰는 게 낫겠다. A는 T0분의 P0 V0, B는 T0분의 3P0 3분의 1 V0, C는 3T0분의 3P0 V0 네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하나? A에서 시작하네요. A, B, C, A. 보죠. 3분의 1 V. 네, 이렇게 하고요. 처음에 이 정도로 가죠. 여기가 V0, P0. 그러면은 여기 온도가 T0, 여기가 A입니다. 자, A에서 B로 갔어요. 압력이 3배가 되거든요. 압력이 3배가 되고 3P0, 그리고 부피가 3분의 1이 돼요. 좀 너무 이상하긴 한데, 예, 여기라고 하죠. 여기가 B입니다. A에서 B로 왔고요. 단열 압축이 아니군요. 온도가 등온이죠? 아, 죄송해요. 제가 틀렸어요. 아유, 맨날 틀려. 여기가 B네요. 여기가 3분의 1 V0. 예. A에서 B로 갔습니다. 아, 네, 내 PC 돌봄이. 자, A에서 B로 갔고요. T0에서 T0 등온이고요. 그 B에서 C로 갑니다. 3T0. 아이고. 3T0에 V0. 압력은 그대로네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압력은 B에서 C, 3P0에서 3P0, 부피가 3분의 1 V0에서 V0. 예, 등압 과정. 여기가 C네요. C. 그리고 얘가 3T0 등온선이고요. C에서 다시 A로 갑니다. 3T0에서 T0. 아이고, 잘못 그렸죠? 예, 부피가 같았어요. 잠깐만요. 어우, 힘들다. 네, 힘드네요. 아유, 됐어요. 예. C. C에서 A로 갈 때 V0에서 V0거든요. 이렇게 가네요. 아우, 됐다. 네. 자, T0에서 3T0. 이거는 필요가 없었군요. 네. 예,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A로 왔습니다. AB 과정에서요, 부피가 줄었죠. 그러면 기체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게 됩니다. 일을 받게 되고, 열기관의 열 효율은, AB에서 지금 어떻게 되나요? AB 볼까요? AB가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이면 얘가 일단 일을 받았어요. 마이너스고, 그리고 지금 온도가 등온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이 방출되겠죠. 그러니까 AB에서 방출하는 열이 그 Q1입니다. Q1이 방출이 돼요. 그리고 BC에서 BC 보죠.
일을 했어요. 일을 했고, 일을 했고, 온도가 T0에서 3T0로 내부 에너지도 늡니다. 그만큼 열을 많이 흡수했겠죠. 예, Q2가 흡수한 열입니다. 그리고 CA요. CA. CA도 보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한일의 양이 0이 되고요. 그 3T0에서 T0로 내부 에너지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열을 또 방출합니다. Q3를. 그럼 열기관의 열효율은 흡수한 열분의 한 1이거든요. 흡수한 열이 Q2이고요. 그리고 한 1은 흡수한 열에서 저기 방출한 열을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Q1 플러스 Q3를 빼시면 돼요. 예, 요게 열 효율인데요. 많이 다르죠? 예, 예, 많이 다르죠? 예, 니은은 아니고요. 기억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고 답은 2번 디귿인가 봐요. C에서 A, C에서 A, 예, C에서 A 과정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는요, Q3, 그쵸? CA에서 Q3만큼 방출을 하거든요. 아, CA에서. 그러면, 네, 그만큼 내부 에너지 줄죠? 한일의 양은 0이고요. 예, 맞습니다. 2번. 이고요. 그리고, 예,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